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성북천 산책로에 타일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마포구가 오는 6월 난지 한강공원에 반려동물 캠핑장을 개장합니다. 평창군이 2040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온종일 완전 돌봄 구축 및 추진을 위해 도내 6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가 2024년 제주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결국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초안을 시민단체에 보내 한 달 동안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의견 수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말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1일까지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 정부에 권고할 내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기간이 짧아 보고서 초안을 모두 검토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사실은 아무런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저 의견 수렴을 거친 듯한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조사위 활동이 직권사건 21건 중 6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결한 채 마무리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발포 책임자 확인 등 핵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실패했고 기대를 모았던 청문회 개최도 없었습니다. 추후 보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권고사항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6개월 뒤 권고 내용에 답할 의무가 있어 권고사항에 반영되면 실질적인 보완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 연구자나 그동안에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던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은 보완도 충실히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이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위는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오는 6월 말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의견 수렴 기간을 더 늘리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구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성북천 산책로에 타일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낡은 제방을 보강하고 도심 속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성북천 제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위치는 성북천 안암대교와 안암 2교 사이로 기존에 어둡고 단조로웠던 구간을 꿈과 희망을 담은 벽화로 정비해 하천 경관을 개선했습니다. 타일 벽화는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 슬로건에 걸맞게 행복을 테마로 무지개와 구름이 어우러진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림으로 꾸며졌습니다. 벽화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자기질 타일로 야간에는 경관 조명을 활용해 산책길을 밝히게 됩니다. 구는 성북천의 타일 벽화 조성으로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걷기 좋은 도시 동대문구를 목표로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FID 종량기는 사용자가 세대별 전자카드를 활용해 무게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음식물 쓰레기 감소, 오염수 및 악취 저감, 쓰레기장 미관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구는 RFID 종량기를 설치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종량기 보급을 통해서 2024년 현재 총 5만 107세대에 688대의 RFID 종량기를 설치했습니다. 종량기 설치로 2015년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연 6,678톤, 약 19.7%가 감소했습니다. 구는 3월부터 RFID 종량기 설치 공동주택 단지를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며 예산 8,400만 원을 들여 총 40대의 종량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모 부동산 업체의 분석 결과 서울자치구 폐쇄권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오는 6월 2,800제곱미터가 넘는 반려동물 캠핑장을 난지 한강지구에 조성합니다. 단순 반려견 놀이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조사에서 폐쇄권 1위를 차지한 마포구가 오는 6월 난지 한강공원에 2,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캠핑장을 개장합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반려동물 캠핑장은 기존의 반려견 놀이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양한 여가 문화 활동과 반려동물 특화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캠핑장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한 놀이시설과 음수대, 반려동물 용품 편의점, 반려동물 행동 상담실 등을 함께 운영합니다. 아울러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한강 조망을 즐기며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캠핑 데크가 설치됩니다. 또 하절기엔 반려동물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가 제25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1일 마포구 상암동에서 제25회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가 주최한 이번 정기총회는 오후 7시 개회선언으로 시작해 표창장 시상, 개회사와 축사를 거쳐 조합이사장의 격려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정기총회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구의장, 국회의원, 구의원과 조합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우수 자동차 정비사업자 2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친수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은 2012년부터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이 대전시청에서 대원 TNA로부터 1,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받았습니다. 이상욱 대원 TNA 대표는 평소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 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2022년에도 재단에 1,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습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 이사장은 장학기금 기탁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육성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편 대전청년내일재단은 올해 8개 청년 지원 사업에 14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926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8억 1,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서권의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산불 방지센터 영서분소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릉에 있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에 이어 2월 23일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공급면에 위치한 영서분소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횡성, 춘천, 원주, 태백, 홍천 등 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군 파견 공무원 등 10여 명이 근무하며 영서 지역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횡성군이 횡성읍 읍상 4리, 읍상 5리 266세대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추진합니다. 군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도시가스 공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횡성읍 읍상 6리 읍마택지와 입성리 대성병원 일원 총 28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횡성읍 읍상 4리와 읍상 5리는 2월 23일과 29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시가스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중 공급관 설치 공사에 들어갑니다. 군은 2025년 공급지역 선정을 위해 5월 31일까지 수요 신청을 받으며 신청이 많고 경제성이 높은 지역이 공급지역으로 선정됩니다. 평창군이 2040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본 용역은 향후 20년의 평창군 미래 비전과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핵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 내생적 자립도시, 친환경 정주도시, 글로벌 겨울도시, 포용적 만족도시 4대 핵심 가치와 고령시대 글로벌 바이오 식품 산업 등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제 동계 스포츠 도시, 그린바이오 공동체 농산업 도시를 목표로 생활인구 1일 6만 명 시대를 열어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평창만의 특화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군은 이 계획들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더 특별한 평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4월 26일까지 치매안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치매 예방교실 프로그램은 화요일 미탄면 평안 1, 2, 목요일에는 장평 1, 2에서 1시간씩 실시되며 지각, 인지, 수행기술 향상을 위한 작업 활동과 미술, 원예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또한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후 치매 선별검사, 노인 우울 척도 검사를 실시해 유소견자에 대해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하는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 상담도 이뤄집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 나아가 이웃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2024 충청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친화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취업준비생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며 우수기업 관계자 초청 토크 콘서트 자리를 마련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 우수기업 사업화 지원금 지원 등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청년 친화형 주거 지원, 청년에게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일학습 병행, 청년 도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우수 바이오 제품 품질 인증제 운영에 따른 우수 바이오 제품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우수 바이오 제품 품질 인증제는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제품 중 품질 및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한 제품을 우수 바이오 제품으로 선정해 도지사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바이오 제품 중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도는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후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품의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한 후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우수 바이오 제품 인증 마크를 인쇄해 부착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가 미래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와 해전대학교 간 미래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창농 등 미래 농업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문 등을 위탁하고 보령 농업의 발전과 비전을 위한 전문 기술 이전 등을 협력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공모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포항, 안동과 상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장상길 포항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북도는 바이오 백신 분야 인적 물적 자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및 기술 산업화 역량 등을 연계해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나섭니다. 한편 안동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등 백신 생산 지원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와 바이오 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 포항공과대학교 등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연구개발 시설 및 인력을 갖췄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형 새 늘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 돌봄 구축 및 추진을 위해 도내 6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경북도지사, 경북교육감,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종일 완전 돌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협력 및 기업 환경 조성, 저출생 극복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K저출생 극복 모델 구축 및 전국 확산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 노선으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행 첫날이라 이용객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꼼꼼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이용객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17년 만에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14개 노선을 8개 노선으로 줄였고 외곽을 순환하는 공공형 낭만버스 3개 노선은 운행 횟수를 늘렸습니다. 특히 재정 부담이 많은 무안과 영암, 시계의 노선은 운행 대수가 50%나 감축됐습니다.
모안군은 손실 분담금의 일부인 10억을 분담하기로 하였고요. 향후 우리 모안군과 또 영안군과 협의를 통해서 또 전라남도의 중재 속에서 지역민들의 불편,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2인 1조로 하루 240명의 직원을 주요 환승 정류장 60곳에 배치해 안내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도 출근길 버스를 타고 승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선 번호와 정류소 위치, 폐차 간격 등이 바뀌면서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연산로 가는데 몇 번 간지도 모르고 지금 찾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불편하다고 해요, 지금. 너무너무 이것이 헷갈려서. 기존 사업자가 손을 떼면서 지난해 7월부터 시내버스 운영을 모두 떠맡게 된 목포시. 공영제를 목표로 시내버스 전면 개편 카드를 빼든 목포시가 운영비 절감과 이용객 편의 증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며칠째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손상돼 발생하는 이른바 포트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한 달 새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손상된 승용차가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또 다른 차량은 타이어가 찢어졌고 바퀴가 휘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20건이 넘는 포트홀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에 빗물이 고였고 포트홀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 접수된 포트홀 관련 민원은 3,500건이 넘습니다. 이 중 사고를 당했다는 민원도 900여 건에 달합니다. 광주시 도로가 전반적으로 보수주기 6년을 도과해서 이제 노후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고요. 지금 1월 대설 이후에 이제 최근에 강우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보면 저희가 포트홀이 한 7천여 건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정비 비용 76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포트홀이 집중된 18개 도로에 재포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임대아파트 곳곳에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내지 못한 주택보증보험료를 대신 내거나 계약일을 코앞에 두고 거액의 보증금 인상을 통보받는 등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서두르라는 지자체의 공문이 붙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지난해 9월부터 내지 못한 임대보증보험료를 입주민들이 대신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1년치 보증보험료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갱신하여야 할 허그 보증료도 전혀 부담하지 않아서 입주민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 따마다 전액 부담해야 될 상황이고 금액으로 하면 대략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심지어 이사를 가려면 새로운 입주자를 구해야 한다는 부당한 약정까지 있어 제때 나갈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입주에 살다가 전출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할 기간을 8년으로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광주 농성동의 또 다른 임대아파트에서도 입주자들은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계약 갱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보증금 약 1,000만 원을 올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목돈을 구해야 하는 거주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변경된 조건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는 시간 동안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마련하는 게 말이 되냐. 단체로 내용 증명을 보낸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없는 상태이고 갱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 측은 통보 시기를 놓쳤을 뿐이라며 반발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년간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입주민들에게 쉼터가 돼야 할 보금자리가 오히려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소록도는 일제가 한센인들을 강제 수용했던 아픔을 간직한 고흥의 작은 섬입니다. 지난 2009년 소록대교가 개통한 뒤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명소가 됐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출입이 통제됐었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나고 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소록도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고흥반도 넘어 다리 하나를 건너면 나오는 작은 섬 하나. 어린 사슴을 닮았다 해 이름 붙여진 소록도입니다. 지난 2009년 소록대교 개통 이후 연간 30만 명이 넘게 찾아왔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감염병의 하나인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강제 격리했던 아픔이 담긴 역사적 장소이기도 한 소록도. 소록도에는 한센인들이 겪은 애환의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한센병 박물관에서는 한센병을 앓은 주민들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40년 넘게 한센인을 돌본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지난해 선종한 마가렛 간호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섬 곳곳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중앙공원에서는 동백과 매화 등 500여 종의 식물과 아름다운 남해의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6천 명 넘는 한센인들이 소록도에 살았지만 현재는 한센병을 극복한 주민 360여 명만이 소록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4년 만에 찾아온 손님들을 반기면서 소록도를 단순히 관광지로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관광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어렵게 힘들게 일궈오는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역사를 배워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생각 이외로 아름답다는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계속 감탄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너무 슬픈 역사가 있어서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가슴이 너무. 치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땅으로 거듭난 소록도가 다시 시민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수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되고 성장한 중소기업 4개사가 저소득과 취약계층을 위해 3,3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부를 한 4개사는 승진 엔지니어링과 용호 기계기술, 동명산업과 태화산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전남 스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4개사입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스타기업 4개사에서 기부한 총 3,300만 원의 기부금은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됐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도민보호대책 논의를 위해 2024년 제주지방통합방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북한 정세 및 신안보 위협 보고, 통합방위태세 평가 및 추진계획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아울러 기관별 통합방위태세 추진계획 발표와 훈련 상황 등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결의도 다졌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는 3월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에서 우수한 품질의 고로쇠 수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안 운이람반 이람 3거 광장에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개최합니다. 해발 600m 이상의 청정지역 운장산 자락에서 까다로운 기후 조건을 토대로 2월에서 3월 사이 짧은 기간에만 채취하는 고로쇠 수액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많은 무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년 중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자연 음료인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를 다가오는 축제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갔는데요.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인 만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